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1월 1일 날 영업하는 데가 거의 없네요. 저는 뭐 어제 일요일이라 오늘 뭐 좀 연대가 있을 줄 알고 뭐 식사 좀 하고 와서 이제 스튜디오에 오려고 그랬는데 연대가 없어요. 요즘 1월 1일 날 쉬는구나. 저도 이게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약간 좀 빡센 데서 일을 해서 그런지 뭐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없고 뭐 이런 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참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근성 자체가 민족의 근성 자체가 뭐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김정은이도 핵무기 저렇게 들고 뭐 손에 많이 이렇게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민족이잖아요. 다른 나라 같아서 혼비백산하고 뭐 벌써부터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을 텐데 뭐 남한의 핵폭탄 떨어뜨린다고 엊그저께 얘기했는데도 뭐 떨어뜨리든지 말든지 생각하는 또 떨어뜨리면 그때 또 행동하면 되니까 우린 또 한민족은 원래 이제 임기응변도 임기응변이지만 또 대책 능력이 빠른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공산주의 체제 가지고 얼마나 유효적으로 효율적으로 전쟁을 운영할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슬로건으로 뭐 한다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뭐 백날 그렇게 해봐야 현실과 현장에서는 그런 플랜카드나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 쌀 한 톨, 물 한 방울 이런 것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기름 한 방울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뭘 먹일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이 이기는 거지. 그 뭐 백날 뭐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모여서 뭐 저기 뭐야 이거 막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파리 새끼 하나 죽일 수 있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공산주의는 허망한 제도인 건 맞는 것 같아. 이데올로기는 뭐 결과를 못 만드니까 10개를 가지고 시작하면 1개가 되는 이데올로기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뭐 올해 2024년에는 제가 좀 뭐 하나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2023년에는 우리 박순혁 작가께서 금융 전반 그리고 2차전지 미래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던졌고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방향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디테일하게 움직여야죠. 뭐 이제는 뭐 계속 방향만 얘기할 수는 없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계속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이게 나라냐 뭐 민주주의 그 뭐 언제까지 그 추상적인 얘기 민주주의 누가 모르나? 이게 나라냐 얘 지겨워 그것도 이무리야만 행진국이니 뭐 이런 것도 지겨워. 그 처음에 막 군합발로 막 맞고 이럴 때나 잠깐 저기 한 거지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제 이 행동 방향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당국과 기관에 대한 위법 행위를 이제 유튜브에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이런 위법 행위가 있다는 생각을 다 공감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이제 국회 입법부를 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다. 예, 왜냐하면 행정부 자체가 예전만큼 이제 권위가 없고 그래서 행정부가 뭘 하자 그러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소위 힘 있는 사람,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행정부를 뭐 겁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뭐 행정부 내에 내 친구 있고 뭐 내 아는 지인 있고 내 자식에 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부가 힘이 없어요. 옛날 박정희 때처럼 전두환 박정희 때처럼 뭐가 있어? 지랄 하면서 막 그냥 두드려 패.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절에는 이게 뭐 서울대학을 나왔든 뭐 했든 다 잡아놓으니까 뭐 내가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럴 때 뭐 그냥 바로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축도용 맞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물론 폭력 그런 게 안 좋긴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내가 뭐 난 누구야 어느 집 자식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행정부가
봐주고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다 봐주니까 이제 이거는 행정부의 어떤 그 행정 능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의 법으로 해결될 문제다. 응? 입법부의 법은 어길 수 없으니까. 법은 내가 누구를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면 바로 즉시 법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동 시스템이 된 거죠. 그거는 민주주의 기본이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맨날 보면 행정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항상 의회가 나오고, 뭔 상원이냐 하원이냐 얘기가 나오고, 선거하는 거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나라도 이제 가면 갈수록 입법부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예. 행정부의 그 재량권이 자꾸 줄어들어. 저도 옛날에 행정법 공부도 하고, 뭐, 행정학 공부도 할 때 보면 그땐 행정기관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행정의 재량.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부의 재량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작아지는 상황이고 대신 입법부의 그 입법이 상당히 구체화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법을 상당히 스무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행정기관이 재량을 가지고 이제 행정 행위를 했는데 처분을 하든. 근데 지금은 입법이 상당히 조밀조밀해진 거야. 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이제 그런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자꾸 요구하고 거기에 또 국회의원들도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어쨌든 간에 의석을 자꾸 늘려야 되고 또 다선을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하향식 공천 시스템이 아직은 있지만 근데 예전처럼 뭐 군사독 때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 다음 총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는 물론 여러분들 뭐 댓글 보면은 막 희망이 없다 뭐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는 희망이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정치는 나아요, 지금. 정치는 나아. 왜? 그때는 그냥 거수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거수기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어. 근데 30년 전보다 못한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엑스폰에 원에 그런 것들도 예전엔 공무원들이 밤새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엑스포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원활하게 우리는 뭐 국민들은 당연히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 옛날만큼. 왜? 영이 안 쓰니까. 위에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잼벌리도 개판으로 치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부산 엑스포도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이랬는데 옛날엔 죽기 살기야. 김은영 회장 이런 분들이 막 태권도 태권도 세계 총재하고 막 IOC 부위원장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밤새 가면서 올림픽 따오고 이런 것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했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당국과 기관들 간의 어떤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량을 넓게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의 개념으로 봤을 때 금융당국, 지금 현대 대한민국 금융당국과 기관은 뭐 어차피 민간기업이니까 상관없는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융 관련 입법이 그만큼 상당히 제너럴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지금 상당히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자꾸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조밀조밀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이 금융당국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를 못해. 지금은 그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한 거예요. 그만큼 몇십 년 동안 금융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고민을 안 했던 겁니다. 왜? 그냥 뭐 금융권이라는 것은 어떤 서브에 붙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어떤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고, 그냥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고, 엘리트들이 몇 명이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금융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저축은행 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은행 때문에 뭐 은행 망해서 옛날에 손해본 사람들, 보험회사 망해서 손해본 사람들도 물론 있어. 물론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보통 대한민국은 되게 재밌는 게 저축은행이 뭐가 도산을 내가지고 피해를 보면 할머니들 막 울고 그러면 할머니 욕을 해요. 왜 저축은행에다 넣었어? 그걸 국민은행 같은 데 넣지. 그럼 자기들 그 돈 이자 얼마 더 몇 푼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여론이 그 금융기관을 쓴 사람을 욕을 하는 쪽으로. 개인 투자자도 뭐 F9% 사가지고 공모해도 어쩌고 얘기하면 아직도 10명 중에 5명은 아니 그거 개인 투자자가 F9%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금융당국이 무슨 죄야? 심지어는 제 댓글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 작전 세력들아, 막 저보고 작전 세력이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뭐 박순혁은 사기꾼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작전 세력 뭐 이런 걸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이 작전 세력 얘기 듣는 거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운영돼 왔어요. 그래서 그런 입법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감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 뭐냐면 상당히 무능력해, 행정부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어떤 뭐 올림픽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번에 뭐든 엑스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 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왜 부산 엑스포를 받지 못했냐? 또 우리 옛날에 무슨 뭐 이해창 총리죠? 예전에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감사원장 하면서 사실 감사원이 상당히 이제 어그로를 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뭐 행정부 자체가 그만큼 비대해지면서 행정부가 비대해지면서 돈을 이제 큰 정부가 돼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마구 쓴다든지 또는 허투루 쓴다든지 또는 이번에 금융감독원 이런 것처럼 뭐 신한증권을 알고도 뭐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국민한테 뭔가 설명을 안 하고 있다든지 또는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할 걸 안 하고 있다든지 이거 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받아야 될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입법부는 이걸 이제 감사하진 못하지. 그냥 입법부는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급 입법을 할 수는 없지. 이전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단죄를 못해. 입법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단죄를 하죠. 그러니까 예방을 하죠. 근데 감사원은 이전에 했던 것까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뭐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자. 지금 현행법에 관련돼 가지고 비추어 봤을 때 신한증권이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또는 공무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는 거야, 감사원이. 이제 감사원의 그 감사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검찰하고 감사원은 서로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검찰도 솔직히 털면 다 나오잖아요. 감사원도 털면 다 나와. 감사원은 공무원의 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아니야. 공수처는 어차피 다 검찰하고 다 대부분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가는 사람들 다 사법고시 동기고 또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법고시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행정고시를 받든 감사원으로 뭐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해서 7급으로 들어갔든 아예 감사원에 대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원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그 감사원 공무원들이 최재형 국회의원도 감사원장 출신이잖아요. 뭐 역대 감사원장은 다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감사원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왜?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예전에 그때 대쪽 판사라는 이미지를 들었잖아요. 아무리 뭐 민주당 지지자라도 이해창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한나라당 후보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쪽 판사였고 김영삼한테 대들었고 그리고 율곡 사업 이런 거 노태우 때 했던 것들 다 뒤집어 까가지고 다 검찰 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인정해야 돼요. 이해창 씨가 아무리 노무현 씨하고 이제 이거 했다 해도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2024년에는 금융감독원이든 금융감독위원회든 또는 기관이든 이런 대형 금융사든 이 사람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입법부가 이제 향후에 이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대비처로 처벌 입법을 이제 하라고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민주당 167석을 가진 민주당한테 부탁을 하고 또 촉구를 한 거죠. 물론 국민의힘한테 촉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쪽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쪽수가 안 되니까. 근데 167석 가지고 뭐 그냥 떠먹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뭐 민주당이 이뻐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진짜 이제는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제가 많이 이제 얘기할 거예요. 감사원장님께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감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제가 이제 많이 할 거고 또 감사원에 대해서 그런 투서 같은 것들을 넣어야 돼요. 자꾸 넣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여의도 앞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감사원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근래에 좀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원 이분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고 금융감독원이니 금융감독위원회한테는 감사원이 저승사자예요.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입법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감사원에 대해서 역할을 기대한다. 입법과 직무감찰에 대해서 엄벌해달라. 금융기관과 기관의 이 위법행위를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서 엄벌해달라. 이걸 제가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